많은 종목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힘내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전화, 문자, 또 카카오톡, 유튜브 다 열어두고 있습니다. 저희 쪽으로 문 두드려 주시면 그래도 함께 좀 손실을 만회할 만한 그런 전략 없을까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한국투자증권 안윤색 최영화 연구원과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분위기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 네. 그래도 좀 힘을 내서 종목 최대한 좀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저희가 문자를 통해서 접수를 주신 것 같은데요. 현대건설 기계가 들어와 있습니다. 19만 원에 들어가셨고 50% 비중 담으셨다고 남겨주셨는데요. 지금 현재가 확인할게요. 17만 4,500원대 오늘 3%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요거 먼저 연구원님 시작해 볼까요? 네, 일단 현대건설기계 19만 원 정도에 만약에 매수를 좀 하셨다면 그렇게 높은 가격에 매수한 건 아닙니다. 첫 번째로. 왜냐하면은 현재 시장에서 조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현재 하락장에서 가장 크게 피해를 본 종목들은 뭐 감사 의견이고 한정이 나왔다거나 아니면 뭐 거절이 나왔다거나 아니면 지금 미국과의 어떤 직접적인 그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업종들은 사실 3, 4거래일 정도만에 15%, 20%까지 하락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대건설 기계가 만약에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종목이라면 현재의 하락 부분은 미국보다는 그냥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가 나왔기 때문에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의 하락은 아마 시장에 반등이 나오면 바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먼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특히 현대건설 기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신흥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50%가 넘기 때문에 미국 쪽으로 들어가는 매출 비중은 굉장히 적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제 미국 시장이 급락한 것도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현재 하락 부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특히 중동 쪽 매출이 가장 좀 높습니다. 40%인데 중동 쪽이 최근에 유가 반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적에 대한 걱정 크게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 쪽의 매출 비중이 5% 정도밖에 안 됐지만 이러한 부분이 사드 분쟁에 대한 갈등 약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올해부터는 중국 쪽에 대한 매출도 증가가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는 PER 13배 수준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보시면서 좀 추가적으로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까요? 네, 보겠습니다. 크게 움직이지 않아요. 뭐 그냥 길다란 박스를 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처음에 이제 분할됐을 때는 조금 약한 모습을 처음에는 몇 거래 정도 보이다가 네. 그 뒤에는 사실 굉장히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기술적인 용어로는 박스권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주가가 좀 하락을 하기는 했지만 금일 어저께 급등에 따른 피로감 누적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장기적인 추세선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시점에서는 분할로도 매수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밸류에이션적인 측면도 부담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부분도 특별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그대로 좀 홀딩을 하시다가 매수가 이상은 충분히 좀 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21만 원 정도부터 한 절반 정도 분할로 매도를 하시고 다시 17만 원대부터 분할로 매수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트 열어보시면 딱 답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충분히 올라가고 21만 원 선까지 올라가면 이제 비중 축소입니다. 근데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라고 해서 더 들어가시는 건 조금 무리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지금은 비중이 이미 50%이기 예, 때문에 너무 많으시죠. 예, 크게 욕심 안 내고 이렇게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가격대 21만 원이었네요, 연건님. 21만 원, 16만 원 이렇게 네. 위아래로 한번 책정해 놓으시는 거 어떨까 그렇습니다. 싶어요. 자, 첫 번째 종목 현대건설기계였고요. 다음 볼게요. 이번엔 전화 통해서 인플렉스 접수 주셨군요. 35,00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 20% 현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터플렉스. 오늘 시장에서 많이 빠지는데요. 예, 최근에 많이 빠져요. 예, 뭐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 수개월째 계속 밀려나고 있는 모습. 애플량 이 물량들이 뭐 크게 뭐 줄어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예, 뉴스로 맞습니다. 잡히고 있는데요. 점검해 볼까요? 네. 일단 인터플렉스를 조금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인터플렉스 갖고 계셨으면 아마 걱정이 굉장히 높으실 것 같아요. 지금 35,000원의 매수가이고 비중이 20% 정도이신데 35,000원이면 들어간 시점이 그렇게 오래되시진 않은 것 같아요. 한
1월 말 정도에 아마 매수를 하셨을 것이다라고 추측이 좀 되고 있는데 인터플렉스가 과거 2017년도 12월부터 하락한 이유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첫 번째로 12월 7일 날 이제 부품 불량 사태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터플렉스에서 일부 공정에서 아이폰 X에 들어가는 일부 부품에 불량이 발생했다라는 기사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불량 부품에 해당하는 RFPCB가 워낙에 핵심 부품이에요. 뭐냐면 저희가 기계를 좀 부수면 그 안에 녹색 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판이 사실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제품을 만들 때 조금 모양상 조금 불리한 부분이 있는데 이 RFPCB 같은 경우에는 이걸 조각조각 내서 하기 때문에 이 제품의 모양이 더 얇아질 수 있거나 아니면 좀 더 합리화 시킬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이제 인터플렉스가 만들고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품인데 문제는 그 부품의 일부 공정에 불량이 생겼고 그것 때문에 이제 아이폰 X에 더 이상 제품을 공급하지 못한다라는 루머가 시장에서 계속 돌고 있었던 거지. 뭐 사실로 확인된 부분은 아니지만 여기다가 이제 아이폰 X의 매출이 계속해서 감소가 되면서 부품사에 조금 더 압박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 사실 굉장히 좀 주의하셔야 되는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차트를 먼저 좀 보시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이 장대 음봉이 처음에 나왔을 때가 어떤 이러한 이슈가 처음으로 발전이 됐었을 때이고 이때는 이제 시장에서 돌았던 루머는 납품 계속 할 수 있다라고 인터플렉스 쪽에서도 계속해서 좀 밝혀왔지만 결국에는 이제 아이폰 X 자체가 별로 안 팔리는 현상이 발생이 되면서 인터플렉스는 점점 더 부담감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BH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인터플렉스도 그렇고 아이폰 X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안 좋은 상태에 놓여져 있었는데 문제는 인터플렉스는 조금 더 불리한 게 뭐냐면 재물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손실이 나 있으면 이걸 과연 계속 가져가야 될지 말지가 궁금하신 거 아닙니까?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예, 그쵸. 이제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좀 적자가 나오고 있었던 상태에서 작년도 이제 3분기 실적을 보면 갑자기 영업이익이 뛰었잖아요. 네. 이 부분이 이제 인터플렉스에서 그 핵심 부품을 공급을 시작을 하면서 실적이 뛰었던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만약에 공급을 못하게 될 경우엔 다시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는 그 정보가 명확하게 시장에 나온 게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주가 추이로 봤을 때에는 조심스럽게 납품을 못하는 상황까지도 저희가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단기 반등을 조금 노리기에는 시장 상황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비중을 30%에서 40% 정도 오히려 조금 낮추셔야 되는 구간이고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때 당시 굉장히 많이 터졌는데 사실 바닥을 제대로 잡으려면 거래량이 현재 시점에서 더 터져줘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아직까지도 조금 덜 터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지금 부분에서는 조금씩 매도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인터플렉스 이렇게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속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종목 하나씩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짝에 맞는 전략 챙겨드리고 있어요.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할까요? 풍산입니다. 45,200원에 들어가셨고요. 비중 20%. 현재 가격 한번 확인하러 갈게요. 네. 지금 현재 가격은 39,000원대 초반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연구원님, 올 초만 해도 네. 구리 가격 올라가고 그쵸. 하면서 기대감이 좀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느새 이렇게 또 빠져 있네요. 일단 원자재가 한동안 굉장히 좀 강세가 보였었던 건 달러랑 연관이 좀 많이 돼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달러 흐름도 워낙에 이제 변칙적이고 왜냐하면은 이 달러 가치가 강세가 되고 약세가 되는 것은 미국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좀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일단 불확실하다 보니까 달러도 굉장히 불확실하게 바뀌었고 달러가 불확실하니까 최근에 사실 원유도 굉장히 급등락이 심하고요. 구리부터 철 가격까지 여태까지 강세를 2016년도, 17년도 이어왔던 이 원자재에 대한 가격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 약간 불신이 좀 생겼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풍산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풍산이 만들고 있는 모든 물건들의 이 구리 가격이 강하게 연동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 구리 가격이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이 회사의 어떤 평가 자산가
같이 이제 하락을 하기 때문에 그게 주가에 그대로 좀 반영이 된다. 따라서 풍산 같은 종목은 비록 재무 구조는 굉장히 좋을지 몰라요. 하지만 저희가 풍산을 분석을 할 때에는 과거의 실적은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원자재의 가격에 따라서 미래의 실적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구리 가격을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사실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무역 분쟁이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중국에 어떻게 보면은 좀 관세 패키지를 던졌고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이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풍산도 그렇고 원자재 가격도 그렇고 바로 강세로 돌아서긴 좀 쉽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가총액은 약 1조 원짜리 풍산이기 때문에 사실 재무구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만약에 구리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고 해도 굉장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현재 가격대에서 무리하게 던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차트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목균형표 상에서 구름대를 좀 벗어나면서 장기적인 약세 국면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저희가 채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조금 단기적으로 보여드려죠. 어떤 저점은 조금씩 내려가고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이 고점까지 또 주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굳이 손절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매수 가격이 45,200원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가격대는 이제 채널 중간대에 위치한 가격대로서 시장이 안정이 되면 충분히 올 수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앞에서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와 같은 무역 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국면이기 때문에 1, 2주 정도 추가적으로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도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따라서 45,200원에 20% 비중을 매수하셨는데 이 정도 비중은 충분히 매수를 하신 겁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매수보다는 45,200원 원금 부근에서 일부 절반 정도 수익 실현을 좀 하시고 그 나머지 물량만 갖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는 노이고요. 그리고 예. 시간 조금 걸릴 수 있다는 것 염두에 두면서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십시오. 저희 또 그때 맞게 또 점검 드리도록 할게요. 풍산 살펴드리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무림 PMP 주셨는데요. 올해 들어서 괜찮았잖아요. 제주주도 네. 괜찮고 특히 무림 PMP 많이 올랐던 기억인데요.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님 매수 가격이 6,500원입니다. 비중 많이 담으셨어요. 70% 담으셨고 이게 매수 시점이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지난달인지 아니면 오늘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일단은 지금 매수가와 현재가 크게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어떻게 네. 보세요? 아마 무림 PMP 6,500원에 사셨으면 지금 제일 고민이 많을 때예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산 본인이 산 가격보다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을 때가 고민이 제일 많거든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자신의 이제 매수가에서 이제 너무 좀 적게 샀다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네. 주가가 다시 떨어지면 꼭 사야지 기다리고 있다가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첫 번째로 무림 PMP는 지금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할 만한 구간은 아닙니다. 일단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70%나 되시기 때문에 일단 비중이 너무 많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가총액이 1, 2조 원이 넘는다면 보통 적정한 비중 한 30%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무림 PMP는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이 한 4천억 정도 규모의 기업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규모에 비해 너무 많은 비중을 좀 실으신 것 같고요. 하지만 현재 매수한 그 가격대는 결코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사의 실적이 너무 많이 개선이 되는 그런 시기예요. 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소포장지를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죠. 알고 계시겠지만 1인 가족이 너무 크게 증가를 하면서 포장도 과거에는 많은 음식물을 하나의 포장지에 선택을 했다면 지금은 1인 가구 수가 많기 때문에 더 적은 포장지들이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페이퍼와 관련된 주식들이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최소한 인구 고령화 시대가 끝나기 전까지는 하지만 끝나지 않겠죠. 계속해서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라고 맞아요. 보시면 될 우리 것 또 같고. 택배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렇습니다. 택배도 온라인 있죠. 쇼핑 엄청 하거든요. 그렇죠. 뭐 사실 뭐 최근에는 아무리 작은 물건을 사더라도 택배비도 굉장히 좀 간소화되고 하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택배를 좀 배송을 하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 무림 페이퍼의 실적을 좋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당기순이익 한 360억 정도가 나왔는데 아마 올해 당기순이익은 못해도 450억에서 500억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시가총액이 4천억 규모이기 때문에 사실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아직도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좀 차트를 좀 살펴보시게 된다면 풍산 차트네요. 무림페이퍼 차트를 좀 보시면 최근에 21선을 조금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더 존재는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매물대 측면에서 조금 저희가 보면요. 대기 매물을 보시면 이때 매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가격대에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들어왔다. 저희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아마 오늘 조금 밀린 거는 시장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그거에 좀 영향을 받아서 좀 더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오늘 0.9% 하락하고 있는데 코스피 코스닥이 2.3%씩 밀리는 걸 좀 감안을 한다면 사실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센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마 이 종목은 앞으로도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그대로 좀 홀딩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림 PMP 조금 더 시간 두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로 해야 되겠네요. 계속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종목 해결해 드릴 테니까 계속 참여해 주십시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안뉴스닥 최영화 연구원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